안녕하세요, 김현의 축구학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컨텐츠는 최근 손흥민 선수가 부진하고 있어서 울버햄튼 경기를 바탕으로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콘테는 이번 경기에서 산체스를 로메로 대신 출전시키고 페리시치를 선발로 세우면서 페리시치를 처음으로 손흥민과 경기를 맞출 수 있도록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는데요. 지난 두 경기를 포함해 최근 손흥민 선수에 대해 폼이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점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언급해보면 손흥민 선수의 개인 폼이 떨어졌다기보다 새로운 선수와의 조합과 동선에 대한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상황이고,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발휘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했습니다. 먼저 토트넘은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3-2 형태를 가져가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벤 데이비스가 왼쪽으로 넓게 위치해서 마치 포백처럼 위치하고 페리시치가 넓게 위치해 전진하는 포지셔닝을 가져가는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 쪽을 포함해 가운데 쪽으로 동선을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중원에서 빌드업하는 벤탄쿠르와 호이베르도 수비 라인 쪽으로 내려가 빌드업을 도와주기 때문에 더더욱 손흥민이나 클루셉스키가 내려와서 공격 상황에서 거리가 끊기지 않도록 유기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콘테가 부임하고 나서도 보였던 보편적인 포지셔닝이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는 측면으로 빠지면서 속도를 활용해 들어간다든지 측면으로 나와서 볼을 받고 온더블 상황에서도 속도의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상황들이 종종 있었는데, 울버햄튼 경기를 포함한 3경기 동안은 대부분 안쪽으로 많이 좁혀있는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록을 더해 손흥민의 포지셔닝은 안으로 좁혀있기도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보이는 결정적인 부분은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이 수비 라인과 3선을 많이 좁힌 채로 수비하는 점입니다. 첼시처럼 1대1로 타이트하게 압박해서 들어온다든지, 특히 사우스햄튼이나 울브스처럼 5백으로 수비할 때는 수비 라인과 3선의 간격도 좁아지지만, 동시에 손흥민 선수가 상대해야 할 수비 숫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좌측면에서 손흥민 선수의 장점인 속도나 1대1 상황에서의 돌파할 공간도 협소할 뿐더러 뒤에서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콘테는 오히려 손흥민을 좀 내려오게 만들었습니다. 히트맵을 잠깐 보면 사우스햄튼전에 비해 조금 내려온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 터치맵을 봐도 상대적으로 낮은 공간에 터치한 흔적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흔적들과 전체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는 손흥민이 내려와서 양옆에 있는 페리시치나 케인에게 내주는 그림이나, 페리시치가 약간 처져 있을 때 손흥민이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가야 했지만, 상대 수비들은 손흥민이 속도를 7-80의 속도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손이나 몸으로 먼저 견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압박에 꽤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팔을 먼저 치고 상대랑 속도 경합을 붙으면 밸런스 잡는 부분이나 속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손흥민은 처져 있으면서 상대를 끌어당길 때 호이베르가 밑에 있다가 전방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거나,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생기는 전방 공간을 채워주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고 봐야 했지만, 호이베르가 아직 전방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못할 뿐더러 벤 데이비스로 전진하고, 페리시치도 벤 데이비스가 전진하면서 안으로 좁힐 수밖에 없고, 손흥민과 케인 간의 거리를 봤을 때 가깝기 때문에 손흥민이 활약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면서 오히려 미끼 역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트넘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좌측면에서는 페리시치와 손흥민이 동선이 꽤 뚜렷하게 한 명은 바깥쪽에 위치하고 남은 한 명이 안으로 들어오는 이 포지셔닝이 정적으로 위치하는데, 반대편에 있는 클루셉스키와 에메르송은 두 선수의 위치 변화가 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페리시치가 안으로 들어오면서도 손흥민이 바깥으로 빠지는 스위칭 플레이나 후방에서부터 빌드업할 때도 윙백이 내려가주는 타이밍에 생기는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등 상대가 바깥으로 나오게 만드는 여러 움직임을 다양하게 보여줄 필요도 분명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케인이 내려가면서 처진 공간에 위치하던 손흥민이 가운데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케인 대신 득점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들어가 타점을 맞추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고,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총 3번의 슈팅이 있었는데 대부분 오른쪽에 쏠린 점으로 봤을 때 케인이 전방에서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가운데 자리에서 마무리해주는 역할을 가져가면서 최대한 전방 공간을 스위칭하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3-4-3 포메이션에 대해 한계점을 맞이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때문에 차라리 3-5-2 포메이션을 통해 중원의 중심을 공격형 미드필더를 통해 2명이 잡아주고, 이 미드필더가 대각선이나 종방향으로 움직이면 좌측면으로 숫자가 불필요하게 분포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게 되고, 공백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는 손쓸 수 있고, 벤 데이비스도 전진하게 둔다면 공격 숫자를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위칭에 대한 이동 동선이나 앞서 언급한 한쪽으로 선수가 뭉치는 불필요한 상황들을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콘테는 플랜 B나 플랜 A를 기반으로 한 차선 체계라든지 상황에 대한 반전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고, 여러 선수들의 장점이 나올 수 있는 전술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